안녕하세요, 볼리TV 서영욱입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의 결승골을 앞세워 디펜딩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를 1대0으로 눌렀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새 구장이죠,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맨시티를 상대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기록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이상이죠. 토트넘은 지금까지 새 구장에서 단 한 번도 맨시티에게 패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 한 골도 내준 적이 없이 모두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패가 아니라 전승, 여기 보이시죠? 그것도 무실점 전승을 달리고 있다는 거죠. 대단합니다. 이 맨시티가 이 기간 동안 굉장히 리그에서 강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실점 승리를 계속 거두고 있다는 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손흥민 선수는 이 4경기에서 모두 골을 터뜨렸습니다. 세 구장에서 4번 모두 무실점으로 이겼는데 전 경기 득점이에요. 그것도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반면에 해리케인은 한 골도 없습니다. 참고로 해리케인의 역대 맨체스터 시티전 기록은 13경기 출전에 2골 3개 도움입니다. 5년째 골이 없어요. 그에 반해 손흥민 선수는 14경기 출전해서 7골 1도움입니다. 게다가 최근 경기만 놓고 보면 해리케인은 5년째 골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최근 7경기 6골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정말 과르디올라 감독은 케인이 아니라 손흥민을 데려가야지. 개막전 0대1 패배, 맨시티 팬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이겠습니다만 경기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토트넘이 그냥 운이 좋아가지고 거둔 승리가 아니라 경기를 참 잘했습니다. 점유율은 맨시티가 앞섰습니다만 유효한 공격의 어떤 빈도나 전체적인 짜임새 면에서 토트넘이 충분히 이길 자격이 있는 경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선봉에는 명단 제외된 해리케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격수죠, 손흥민 선수가 있었습니다. 경기 도중 승리가 유력해졌던 상황에서 경기장 전체에 Are you watching Harry Kane? Are you watching Harry Kane? 네, 뭐 이런 케인 보고 있나? 이런 노래 토트넘 팬들이 불렀다고 하는데, 모두를 놀라게 한 이 시합,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 현지 매체들은 어떻게 평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의 결승골이 하이라이트이긴 했습니다만 그 어느 때보다 토트넘의 조직력이 빛난 경기였습니다. 호이비에르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굉장히 짜임새 있는 움직임을 펼쳤던 토트넘인데요, 맨시티의 밸런스를 굉장히 괴롭히면서 무너뜨리면서 순간적으로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현지 매체 평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을 좀 최고로 꼽은 매체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영국의 텔레그래프 신문입니다. 여기는 대체로 평점이 좀 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고점 손흥민, 탄간과 스킵, 이 세 선수가 8점을 받았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 최저점인데요, 요리스, 알리, 모우라한테 6점을 줬습니다. 요리스 무실점인데 6점? 알리는 그렇다 치고, 근데 모우라한테 6점을 주는 거는 존 웨스트 기자라고 되어 있는데 경기 본 거 맞습니까 이분? 이 시합에서 모우라가 6점밖에 못 받는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뭔가 엄격하다기보다는 경기 볼 줄 모르는 건데, 궁금해서 뭐라고 썼나 봤는데 딱히 나쁜 얘기도 없어요. 활약은 뜸했지만 결승골의 출발점은 모우라가 띄워준 공이었다. 뭐지? 오타인가? 6점이? 여긴 제낄게요. 다음은 미국의 MBC 스포츠입니다. 손흥민, 탄간과 호이비에르 이 세 선수한테 8점, 최고점 줬고요. 최저점은 델레 알리 6점입니다. 알리에 대해서는 이제 공격을 전개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나름의 능력을 보여줬다. 수비적으로 좋은 장면들이 많았다. 뭐야? 6점 줬는데 좋은 말만 썼습니다. 손흥민 선수 볼게요. 맨시티에게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켰다. 몇 차례 좋은 시도로 위협을 하더니 아주 멋지게 한 골을 성공시켰다. 케인이 따한다면 토트넘은 손흥민 원톱으로도 괜찮으려나? 뭐 좋은 얘기들이죠 다. 골은 한 골밖에 안 넣었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결승골이었고 꾸준히 맨체스터 시티 수비진들을 위협한 부분을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경기 보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것 같고요. 탄간가 선수에 대한 평가도 인상적입니다. Really good. 원래 센터백인 선수지만 라이트백 자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센터백으로 사실 토트넘 1군에 이제 호출이 된 선수인데 무리뉴 감독 때부터 오른쪽 풀백이 약하기도 하니까 그 자리로 꾸준히 투입이 되더니 지금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스털링과의 1대1 장면에서 수비를 잘 해냈고 몇 차례 블로킹도 좋았다. 교체될 때 토트넘 팬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탄간과의 활약에 대한 고평가는 사실 뭐 거의 모든 매체가 동일합니다.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는 아예 MOM을 탄간가 선수에게 줬어요. 여기는 손흥민, 탄간가
모우라, 베르베인 이렇게 4명에게 8점을 줬는데 그 중에서도 탄강가의 활약을 가장 높게 평가를 한 거죠. 개인적으로는 뭐 그럴만한 플레이였다고 봅니다. 오리에 빠진 티가 전혀 안 났으니까요. 근데 정말 생각할수록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토트넘은 가끔 돈을 좀 이상하게 쓰지 않습니까? 뭐 결과론적인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도어티를 왜 사왔을까요? 그것도 포백 쓰는데 토트넘은 도어티가 이날 경기 막판에 투입이 됐는데 그때부터 불안하더라고요. 다음은 풋볼 런던입니다.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가 줬고요. 손흥민 선수에게 최고점 9점을 줬습니다. 루카스 모우라, 산체스, 탄강가 이렇게 4명의 선수에게 높은 점수를 줬고요. 산체스 굉장히 저 괜찮다고 봅니다. 예, 그 다이어와 산체스가 센터백 콤비를 이루면서 무실점을 막아냈기 때문에 다이어 선수도 활약이 좋았지만 산체스 선수가 사실 이 친구가 가끔씩 뇌절을 해서 그렇지 토트넘 센터백들 가운데서 가장 파워가 있고 스피드가 있는 선수, 높이와 어떤 그 속도를 모두 다 제압할 수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토트넘이 좀 아껴야 되는 선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맨시티전에서 굉장히 그런 모습들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를 보면 전방에서 최선을 다했고 전반에 골에 가까운 찬스들도 여러 차례 만들었다. 자, 후반 10분에 넣었던 골은 전형적인 손흥민다운 골이었다. 클래식 손. 예, 인상적인 표현이네요. 안쪽으로 꺾어 들어오면서 원적 포스트를 향해 감아찼다. 굉장히 정말 손흥민다운 아주 멋진 골이었죠. 자, 거액의 재계약을 맺은 뒤 자신이 팀의 에이스라는 거, 메인 어트랙션이라는 거, 팀에서 가장 매력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네, 좋은 평가. 이런 높은 점수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 아주 멋진 활약을 펼쳤던 손흥민입니다. 다음은 이제 펜진입니다. 스퍼스 웹인데요. 여기도 이제 최고점은 탄강가 선수한테 줬습니다. 와, 무려 9.5점을 줬습니다. 거의 만점이죠. MOM으로도 선정을 했고요. 그릴리시든 스털링이든 그 누구든 간에 완벽하게 요리했다. 공격 상황에서도 경기력이 나아지고 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퍼포먼스였다. 뭐 극찬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런 찬사를 받을 만한 게 이번 유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스털링하고 그릴리시가 다 아직 탄강가 쪽에서 뛰었거든요. 근데 이 두 정말 어떻게 보면 잉글랜드 국가대표 선수들을 상대로 해서 아직 그렇게 경험도 많지 않은 탄강가가 완벽한 수비를 보여주면서 팀의 무실점을 이끌었기 때문에 덕참 받을 만한 그런 경기였다고 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는 9점을 줬습니다. 원톱으로 공을 지켜내고 공중볼을 경합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토트넘이 필요로 할 때 자기 역할을 확실하게 해냈다. 네. 뭐 딱 맞는 평가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원톱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윙어 포지션에 있을 때보다 수비, 그러니까 뒤로 역주행하는 스프린트를 좀 안 해도 된다는 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체력적인 관리나 본인이 힘을 좀 응축을 시켰다가 골이 필요할 때 폭발시키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도움은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이긴 합니다. 잘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자, 대체로 점수가 좀 높은데 호이비르에게도 좋은 점수를 주면서 꾸준 갑, 네, 잔디바 전체 뭐 어디든 다 나타났다. 미드필더의 제너럴 장군님이다. 이렇게 호평과 함께 9점을 줬습니다. 자, 최하점은 델레알리에게 7점을 줬네요. 자, 마지막으로 런던에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이브닝 스탠다드 볼게요. 댄 킬패트릭 기자가 이제 나름 네임드 기자죠. 토트넘 출입 기자 중에서 평점을 매겼는데요. 손흥민 선수에게는 이제 8점, 탄강가, 호이비르는 이제 9점을 받았습니다. 탄강가에 대한 극찬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릴리시, 스털링과의 피지컬적인 대결에서 훌륭한 활약을 펼쳤다. 수비할 때는 적극적이고 과감한 플레이를 했다. 기립박수를 받았다. 호이비르에 대한 평가도 인상적입니다. 유로 참가했다는 피로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토트넘의 심장과도 같은 하트비트 같은 선수였다. 네. 평소처럼 수비적인 역할도 좋았지만 스킵의 존재 덕분에, 그러니까 스킵이 수비형 미드필더를 도맡았고, 그러면서 제가 경기 중에 입중계 때 말씀드렸습니다. 알리가 왼쪽, 또 호이베르가 오른쪽 침투, 빌드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죠. 스킵의 존재 덕분에 공격 가담이 자유로웠다. 그 외 수비 쪽은 레길론만 이제 7점을 줬고 다 8점을 줬습니다. 맨시티라는 강팀을 상대로 무실점한 것에 대해서 높은 평가 했죠. 그걸 받을만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상위권 진입은 꿈도 못 꿀 거라고 예상했던 팀입니다. 게다가 걱정대로 해리케인은 출전도 못했고요. 그런데 이 팀이 맨시티를 무실점으로 잡는 성과를 냈습니다. 당연히 고평점이 쏟아지고 갈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고요. 자, 이 분위기 토트넘이 계속 이어갈 수 있다면 정말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예측 불허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손흥민 선수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아주 흥미로운 시즌이 되겠죠. 와, 손흥민 선수 활약에 신이 나서 영상 만들다 보니까 벌써 해가 중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곧 돌아오겠습니다. 볼빠.